장 요약입니다. 한 장으로 딱 누구한테 얘기하거나 그 주체 사상이 뭔지 한마디로 딱 얘기해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장 요약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주체 사상에서 얘기할 때 보게 되면은 여기서 됩니다. 네, 예. 주체 사상을 얘기할 때 보면 대부분 1단계만 생각해요. 1단계만 생각합니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간이다. 인간이 살고 있는데 왜 혁명이 필요합니까? 인간이 정당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면 혁명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혁명을 해야 된다고 나타나는 것이 사회주의 사상이고 유물론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자본주의가 맨 처음에 시작되면서 6살짜리, 7살짜리 이런 애들이 공장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마르크스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해가지고 전체 평등적으로 한번 갔으면 좋겠다 해서 만든 것인데, 마르크스가 생각했던 사회주의와 현재 공산주의와는 천양지차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레닌이가 생각에 다시 깨어나가지고 지금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본다면은 깜짝 놀랄 겁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게 생겼거든요. 다음에 북한 주체 사상에 있어서 두 단계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주체 사상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든가 주체 사상을 알고 있는 사람 이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식까지도 인간이 먼저다. 그러지 않습니까?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간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인간이 우선이다. 유시민인가 유시민 있지 않습니까? 약간 W라고 그럽니까? 뭐라 딱 W라고 그럽니까? 촉새라고 하십니까? 그 사람도 인간이 우선이다. 인간이 먼저다. 이렇게 말하라니까 일반 국민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은 이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찬양하거나 인간이 먼저다, 사실은 인간을 고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비판을 못해요. 이 주체사상에 대해서 비판을 못해요. 그거 좋은가 보다 해가지고 따라가는 그런 추정해가는 혁명 도구로서 추정해 갑니다. 매몰되어 갑니다. 근데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철학적 용어로서는 사람은 오류투성입니다. 여기에서 실수 안 하신 분 계십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에 실수를 안 하신 분은,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내려오셨거나 아니면 한번 정신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부 다 실수를 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세 번째, 이런 사람들이 실수와 오류가 많기 때문에 사회주의 사상에서는 실수가 전혀 없는 수령, 철학적으로 무오류의 수령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무오류의 수령의 지도를 받지 않은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물론상으로 보면은 다무의 세포와 인간의 세포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무를 하나 부러뜨린 거나 사람 하나 죽인 거나 똑같은 겁니다. 유물론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론적으로 딱 보면 말이에요. 인간이 우선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수령이 우선이다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 겁니다. 가면을. 이게. 그래서 한마디로 딱 한 장으로 요약하면 주체사상은 이겁니다. 주체사상 이것만 알게 되면은 주체사상에 지금 빠져들어가지고 호적거리거나 지금 북한 세력에 동조한다거나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민주노조라든가 어디 노조 주체사상 따라다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은 내 행동이 전혀 부질없는, 인간으로서의 가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짧은 인상에서 내가 왜 소비하고 있나 그런 허망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고 인간이 우선이다 이것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혁명, 사회의 불평등한 사회가, 자본주의는 불평등한 사회가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아주 대한민국의 뛰어난 축구 선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흥민 선수를 그 축구장에 뛰어넣는
그 집어넣는 시간과 다른 똑같은 사람, 축구를 잘하건 못하건 똑같이 같이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손흥민이가 돈을 많이 지금 수백억을 벌고 있죠. 수백억을 벌고 있으면은 손흥민이 혼자 돈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돈을 벌게 되면은 혼자 나서 게임을 뛰게 있으면은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선수가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된다는 그런 사상이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는 전혀 다른 유토피아적인 사상이죠. 사상입니다. 이것만 해도 되는데 사실은 좀 더 해야겠죠. 더 가야겠죠. 이것만 해도 이게 다 택배입니다. 김일성도 똑같이 죽었습니다. 죽는 것까지 똑같았어요. 그래서 김일성 주체 사상의 뿌리는 완전한 스탈린입니다. 김일성은 이 공산주의에서 스탈린 외에는 다른 사람은 거의 알지도 모르고 그런 논리도 없었고 그렇게 머리가 단단했습니다. 아주 영혼이 청순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음요. 투자 농담 같은데요. 예, 추종자 되고 사망됐고요. 1953년도에 사망이 되면서 김일성이가 이제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망한 뒤에 정권을 썰어내 잡은 사람이 후르시초프입니다. 후르시초프와 3명의 사람이 공동으로 가두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두 정치가 되겠습니까? 공산주의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후르시초프가 다른 2명의 정적을 죽이고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각지에서 그동안에 스탈린이 저질렀던 범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비판이 나오고 스탈린에 대해서 격파운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후르시초프가 그래도 양심이 있었던지 이 스탈린에 대해서 격파운동을 하게 되는데 다음 장이요. 격파운동을 1956년도에 합니다. 소련은 공산주의 종주국이었으니까 종주국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스탈린이 만든 공산주의가 100개국이었습니다. 100개국의 수상들이 크렘린 대강당에 다 모입니다. 다 모이거든요. 근데 김일성도 가고 쿠바도 가고 중국도 가고 다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가서 보니까 스탈린 동상이 완전히 다 없어졌어요. 그다음 동상이 다 없어지고 있었던 것은 레닌 동상, 마르크스 동상만 있고 스탈린에 대한 것은 완전히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이상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단상에 후르시초프가 올라가가지고 연설을 하게 됩니다. 후르시초프는 악마다, 나쁜 사람이다. 왜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이느냐? 공산주의가 원래 사람 죽이는 것이 아니다. 왜 그렇게 사람 많이 죽이느냐 해가지고 격파운동을 4시간 동안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참석했던 모든 공산당 당수들은 깜짝 놀란 겁니다. 이 상황은 말이에요. 목사가 예수를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와서 김일성이도 정신적인 고통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완이 그렇게 내가 믿었던 스탈린 동지가 똑같이 나를 우상화시키고 똑같이 6.25 전쟁도 그 스탈린을 통해서 유지를 해왔는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내가 갈 길이 무엇이냐 하면서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1956년도 최초의 논문을 발표합니다. 이 논문은 김일성이가 쓴 게 아니고 그 밑에 사람이 썼겠죠. 그 논문이 뭐냐면 형식주의와 교주주의를 대체하고 주체를 확립한 데 대하여 해가지고 1956년도에 최초의 주체 사상이라는 것을 언급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형식주의라는 것은 후르시초프가 공산 체제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체제를 변화를 시켰습니다. 스탈린이 아직 공포 정치를 변화를 시켜가지고 수용소도 없애고 완전히 없애게 돼요. 그러면서 좀 완만한 공산주의 체제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적인 걸 따를 수가 없다. 형식주의와 교조주의라는 것은 위에서 러시아에서 시키는 대로 계속 그것을 압력을 냈습니다. 변화를 시켜라 공산주의는 그게 아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말하는 공산주의는 그런 스탈린식의 공산주의가 아니다. 스탈린은 변화된 공산주의,
수청의 공산주의, 공포의 공산주의를 실현했기 때문에 그게 공산주의가 아니다. 그래서 그걸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하기에 대하여 했는데, 여기에 주체라는 것은 뭐냐면은, 보통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주체성,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주체성, 그게 아닙니다. 스탈린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공산주의 고유의 주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수하겠다는 겁니다. 주체 사상이라는 게 우리식의 지금 사회주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은 좋게 그렇게 황장이가 바뀌었습니다만은 원래 이 주체라는 것은 소련 스탈린이 했던 그 공포 정치에 있어서 소련의 스탈리즘 그것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주체요. 네, 다음요. 이제 주체 정립이 들어가게 됩니다. 1964년 스탈린이 죽은 뒤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이 러시아뿐만 아니라 러시아뿐만 아니라 소련뿐만 아니라 북한 어디는 다 일어나게 됩니다. 전체가. 그래서 여기에서 소련에서 뭐 포메콘을 만들고 중공업체를 만들고 무기를 하고 소련을 강대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프루시비가 노력을 합니다. 거기에 빗대서 북한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때 이제 5대 경제 노선을 하고, 아직 그걸 잘 모르실 겁니다. 기대 안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했듯이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1970년도까지는 우리보다는 잘 살았죠.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무기 체제도 하고 생산도 하고 해서 잘 사는 나라로 이끄는 듯 했습니다. 사상에서는 주체, 그 다음에 정치에서는 자주, 경제에서는 자립, 국방에서는 자유로 가겠다. 민족주의를 세워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김일성은 스탈린주의와 김일성 본인이 생각했던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갈 것인지 이중적인 체제를 갖게 됩니다. 초기입니다. 1950년대 교조주의와 소련의 수정을 비판했죠. 1970년대에 드디어 김정일이가 나타납니다. 김정일이가 나타나가지고 김일성 주체 사상을 완전히 체계화시킵니다. 김일성이가 사실은 체계화시킨 게 아니에요. 김정일이가 체계화시키는데, 김정일이가 왜 체계화시키냐면은 자기가 후계자가 돼야 됩니다. 후계자가 돼야 되려면은 그만큼 남들보다 좀 뛰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김일성을 완전히 우상화시키는 주체사상, 헌법, 사회주의헌법의 주체사상을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김일성이를 우상화하는 작업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김정일이가요. 그래서 1970년도가 실질적으로 북한에서 김일성 주체 사상을 완전히 정립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요. 김일성 주체 사상인데요. 김정일은 이 철학과 종교가 있죠. 철학과 종교가 지금까지 세계를 모두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김일성 주체 사상을 세웠습니다. 헌법 위에도 김일성 주체 사상이 올라갔습니다. 위에다 세웠어요. 세우고 1970년대 두 가지 축으로서는, 철학의 근본 원리로서는 물질 중에 유기체 이론으로서 모든 것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포로 이루어진 것 중에서 인간이 가장 고귀한 것이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모든 것이 중심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여기서 하게 됩니다. 1단계를 얘기합니다. 1단계를 얘기를 하고, 주체사상은 옛날 사회주의를 뛰어넘는 또 다른 차원의 사회주의고,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도 따라할 수 없는 북한만의 사회주의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정일이가 제가 보니까 머리가 곱슬머리라 그런 머리가 나올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래서 다른 밑에 있는 학자들이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장이요? 예, 황장 이후에 황장이 나옵니다. 자, 다음요. 황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장이가 드디어 나와가지고 이 계급 투쟁 중심의 주체 사상, 공산주의 투쟁 혁명 사상에서 인간을 드디어 황장일이가 집어넣습니다.
공통분모가 철학 문제인데 황장엽은 세습제를 부정을 했습니다. 부정을 하고 김정일은 세습제를 인정을 했습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황장엽이 나중에 내려왔죠. 이 갈등입니다. 이 갈등. 그래서 황장엽은 세습제 어떻게 해서 아무리 공산주의지만 이 사람 그 사람이 똑똑한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서 세습을 해줄 수가 있느냐. 이것은 전체적인 그 성과를 봐가지고 비판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오케이 하면은 세습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 유능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러시아와 중국식이었죠. 이게 그런 식이었습니다. 공통분모는 철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김정일 주사와 황장엽 주사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황장엽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 있는 것은 김정일 주사가 살아남아 있습니다. 세습제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요. 황장엽 주사는 인간중심이에요. 인간중심이라는 걸 집어넣었다는 것이 이건 정말 그 세계사적인 철학자입니다. 황장엽 우리는 쉽게 생각하죠. 황장엽 그 배반자였더니 그런 얘기 듣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이 정신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배반자가 아니에요. 이게 잘못됐을 경우는 망명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뭐 의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잘못 갔을 때는 배신자다 등등 하고 그러지만은 황장엽은 나와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내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배반자가 아닙니다. 황장엽 선생이 내려오면서 북한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알게 됐죠. 혁명과 건설을 주는 사람이다. 사람의 본성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이 있다. 이것을 황장엽 선생님이 포함에 집어넣었습니다.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 김정일이가 말한 모든 세포 중에서 유물론적인 물질적인 세포 중에서 다 똑같은데 그 세포로 만들어진 것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것이 인간이다. 그거하고 같이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자주성이라는 게 과연 뭐냐? 자주성이라는 게 뭐냐? 자주성이 우리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내 능력,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그런 자주성이 아닙니다. 자주성이 아니고 소련의 공산주의가 김일성이 하는 사회주의는 소련 공산주의는 김일성만 이거 알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요. 다른 사회주의를 몰라요. 다른 데로 가면 불안해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이미 신적 우상주의를 다 했기 때문에 어버이 수령으로서 이미 신적인 존재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걸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련 스탈린이 했던 그 사상을 페레스트로이카라든가 이걸 그렇게 따르지 않고 변화를 따르지 않고 북한에서는 스탈린주의를 자주적으로 그대로 따르겠다. 그게 자주성입니다. 그게 자주성이에요. 이것도 일반적인 자주성과 여기서 나오는 자주성은 완전 차이가 있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운동권에서 자주성이라고 그러면 말이에요. 인간은 모든 것이 인간이 우선이고 인간은 자주성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 가면 모든 것을 내 능력을 인정을 해주고 창조성도 인정해주고 모든 걸 인정해주는 그런 사회지 않느냐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착각을. 그다음 창조성이라는 게 뭐냐? 창조성도 이게 이제 예술 작품을 해서 뭐 비행기도 만들고 강명품도 만들고 자본주의처럼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창조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김일성주의, 우상주의, 김일성의 이 공포정치 거기에 따라서 김일성을 어떻게 더 우상화를 할 수 있고 더 공포정치를 할 수 있고 김일성을 위해서 더 뭘 희생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창조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도 전부 다 그거 아닙니까? 김일성 뭐 사랑 그것은 남쪽에가 있지 북한에 사랑 없습니다. 김일성 수령 뭐 그런 것만 나와요. 그런 거 사랑 했다면 그것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벌써 그것은 나무 토막 잘라듯이 똑같이 인간은 없어져 버립니다. 세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의식성. 이 의식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제가 시작할 때 의식화한다고 그래요. 맨 처음에 학생을 운동권에 집어넣으려면 말이에요. 의식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똑똑한 학생을 맨투맨으로 같이 불러가지고 가장 비싼 커피숍. 커피가 도망가면 한 2, 3천 원 그러는데
저 호텔 가면 5만 원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럴 때를 데리고 가면 거기 가서 커피를 사주고 또 달동네 가가지고 그때 봉천동 뭐 등등이 많았었습니다. 인천에도 많고 강주에도 많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가서 보면 그 달동네 보면은 화장실이 하나 있고 신문지 들고 줄 쫙 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걸 보여줘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말해요. 이런 세상이 없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있냐 이게요. 거기에서 이제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프레시한 임프레션이라고 해요. 이게 아주 감각적인 뭔가 청량감이 있는 어떤 새로운 어떤 그 감각을 갖다 그 천장을 갖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의식고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책자를 하나씩 읽고 서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의식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식과라는 것은 의식성이라는 것은 어버이 수령에 대해서 계속 세뇌 교육을 통해서 의식을 강화시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식이 있으니까 인간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 무의식 속에 가만히 있는 그 상태에서 의식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 이것은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자본주의 생각하는 그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음요. 다음 출사의 정립 과정입니다. 정립 과정은 김정일 주사가 중심이 되어 있죠.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 주사는 사람 구조를 수령, 당, 대중 이 단계로 봤습니다. 다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자, 주사 핵심이 들어갑니다. 핵심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1단계만 이거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모든 운동권들이 1단계만. 그리고 모든 지금 알고 있는 추정하는 세력들도 이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우선이다. 아주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유시민이 뭐 문재인이야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걸 안 봅니까? 이걸 왜 안 봐요? 이태가 있는데 이 가르쳐주질 않습니다. 이것은 가르쳐주질 않아요. 이것만 알고 있어요. 책만 조금만 뜯어보면 금방 다 할 수 있는데 안 가르쳐줘요. 이것만 가르쳐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인간 우선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수령이 우선이다. 이 가면입니다. 가면을 씌우는 겁니다. 이 요것만 딱 알면은 어디 가서든 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만 딱 알고 있으면, 한 장만 딱 알고 있으면요. 자, 다음요. 자, 이제 그림으로 한번 실제 비유를 보겠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비유, 복숭아에 대한 비유, 이게 이제 총포탄으로 대한 비유입니다. 다음요. 이게 지금 북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인데, 이 사람을 유기체로로 봐가지고 사람을 지금 그 주체 사상을 비유한 겁니다. 이게 머리가 수령입니다. 수령, 내수입니다. 내수는 수령이에요. 그리고 이 핏줄은 당입니다. 당원들은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일하지 않습니다. 감시만 합니다. 감시만 해요. 실질적으로 인민들이 일을 잘합니다. 인민들은 모든 세포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인민이라는 것은 절대 당이 될 수가 없고 될 수 있더라도 특수한 경우가 되는 것이죠. 수령이 된다는 것은 하나의 별따기 절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퍼즐 맞추기가 똑같습니다. 퍼즐 맞추기. 인민들은 이 퍼즐 맞추기하고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본인이 딱 박혀 들어가야 돼요. 찾아 들어가야 돼요. 찾아 들어가지 못하면 이것도 수청 대상입니다. 수청 대상이에요. 인민들이라는 것은 하나의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당과 인민은 실수투성입니다. 무오류입니다. 오류입니다. 오류투성입니다. 오류투성이 뭔지 아시죠? 철학적인 용어인데 너무나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써도 괜찮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수령은 오류가 없어요. 저 기쁨조를 만나가지고 뭐 음란을 행하던 뭐 아니면 술을 양주를 먹던 뭐 벤츠를 타고 다니던 아니면 무슨 마음대로든 간에 오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다 합니다. 마음대로 다 해요. 여기에서 인민들이 곡식을 공동 생산했던 것을 전부 다 국유화이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환수를 해가지고 이 당원들을 나눠주는데 당원들이 훨씬 더 많은 부를 축적합니다. 그리고 또 이 수령이야말로 정말로 호화생활을 합니다. 세계에서 분부격차가 가장 심한 데가 이런 북한입니다. 그래서
주체사의 핵심에서 실체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유치하죠. 좀 이게 지금 그 종교 기독교 사상을 많이 따랐거든요. 왜냐하면은 스탈린이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신학교.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요. 성경을 압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알아요. 그래서 그걸 따라선 것이거든요. 그 신적인 존재가 되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을지라도 전체가 따를 수 있는 것은 세뇌교를 아무리 시켜도 안 됩니다. 철학도 안 됩니다. 인본주의 것도 안 됩니다. 다만 되는 것은 종교만 가능해졌습니다. 종교만. 기독교 그냥 계속 기왕 들어가졌습니까? 그렇죠? 들어가졌습니까? 그래서 종교를 종교화했던 것입니다. 우상화해가지고. 다음에 복숭아에 이제 비유를 했습니다. 이것도 교과서에 나온 것입니다. 씨앗이 수령입니다. 씨앗. 그 다음에 이거 요 살점이 여기 있죠. 과육 있죠. 과육은 인민입니다. 살입니다. 이것은 먹을 수가 있죠. 또 썩죠. 썩습니다. 썩고 씨앗은 절대로 썩거나 죽지 않습니다.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것을 다시 심으면은 또 싹이 피우고 살아나는 영원 불멸한 수령의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딱 보고 집에 애기 엄마가 복숭아를 사왔는데 복숭아가 맛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갑자기 맛이 없어요. 어떻게 먹어보니까 이게 복숭아. 예. 다음번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무기입니다. 무기인데 수령의 안녕을 위하기 위해서는 이 총포탄입니다. 총포탄. 이 인민들은 수령의 그 영원 불멸, 영생할 수 있는 수령을 위해서는 총과 포와 그 다음에 탄화에 대한다는 그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문구를 찾아보셨습니까? 수령님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돌격에서 남조선을 완전히 싹쓸이고 미제를 완전히 싹쓸이 해버리겠습니다.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그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최근에 얘기를 보면은 새 쌍둥이를 낳는데요. 이름을 김셔든 모양이에요. 김총, 김포, 김포, 김탄 이렇게 이름을 짓고 그래요. 그만큼 완전히 머릿속이가 세뇌를 받기 때문에 완전히 박혀버립니다. 자, 봐요. 주체 사상을 이런 사상을 통해 가지고 김일성이가 완전 뿌리가 스탈린의 뿌리를 통해서 스탈린밖에 모르는 공산주의 이론가를 아는 지도자를 아는 김일성이가 그 체제를 그대로 만들어 놓고 어버이 수령이라는 신적인 존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북한에서 하는 행태입니다. 여기가 지금 그림입니다. 그림 주체탑입니다. 이게 주체탑이에요. 주체탑에 가서 항상 결혼하더라도 여기 가서 먼저 인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북에 올라가게 되면 말이에요. 순환공항에 내린 다음에 여기를 갑니다. 여기 가가지고 먼저 가서 이거 해야 돼요. 안 하면은 관광 안 시켜주고 가시오 그럽니다. 이게. 근데 우리나라 지금 북한에 올라간 사람 많지 않습니까? 많죠. 목사님도 많죠. 다 올라가기 다 했어요. 다 했습니다. 안 하면 안 돼요. 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하면 얘기가 또 진도를 조금 더 뺀다면은 만족조가 있는데 만족조 중에는 기쁨조가 있는데 거기는 만족조, 그 다음에 가무조, 그 다음에 또 그 술자리 같이 하는 조 있지 않습니까? 옆에 앉아서 시중 드는 조 배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만족조들은 선수들이랍니다. 교육을 많이 시켜가지고 뭘 교육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는데 교육을 시켜가지고 남자를 뿅하게 만든답니다. 뿅하게 만들어가지고 가임기가 된 여성을 집어넣어가지고 애를 하나씩 낳게 만들어줍니다. 애를 낳게. 그래서 특곽이라는 것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어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가 대공적인 걸 직면하고 북에서 내려오신 고위직과의 얘기를 통해서도 특곽을 통해서 지금 애들이 다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는 북한에 대해서 그냥 말을 하다가 갑자기 와서 물어보면 어느 사람이지 않습니까? 전부 내에 있는 사람들인데 북한에가. 그러니까 꼼짝 못한 거예요. 지금. 이것도 하나의 공작입니다. 공작. 이런 공작까지 북한에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제가 이런 공작도 써야 됩니다. 다음요. 그리고 지금 이 사진입니다. 사진인데 여름에 이 덥다고 선풍기를 틀어놔요. 선풍기. 사진에다가
선풍기 틀어놔요. 그리고 또 겨울에는요 난로를 틉니다. 난로를 태워놓습니다. 지난번에 저 대웅인가 내려왔을 때 태극기에 비 온다 해가지고 내려가 울고불고 봤죠. 똑같은 겁니다 이게. 이게 지금 주체 사상, 북한 주체 사상의 결과,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가면 주체 사상의 가면, 완전히 주체 사상 가면입니다. 가면. 맨 처음에 하나, 인간이 우선이다. 이거 하나 보는데 1단계만 이해하는 겁니다. 더 이상 안 가르쳐줍니다. 더 이상 안 가르쳐줘요.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체 진성 주체 사상을 알고 있는 사람도 이것을 알고 있지만은 얘기를 안 합니다. 안 하고 대부분 전형을 해버려요. 최초의 김용환이었습니다. 김용환인데 북한에 가가지고 강화도에 가서 자판 잠수정을 타고 북한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김일성이를 만났어요. 아 그런데 이 주체 사상에서 국무위가 물어보니까 김일성이가 아무것도 몰라요. 누가 주체 사상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다 밑에서 만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고민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주체 사상이. 그래서 거기서 서서히 전향을 하는 기간이 10년이 걸렸습니다. 10년. 바로 전향을 못해요. 의리가 있기 때문에. 이 체제에 있어서. 그래서 1단계만 하는 상태고 다 한 상태에서도 그렇게 된다. 주체 사상의 귀결은 수령이 우선이다. 이게 이제 가면입니다. 가면을 벗겨놓고 보면은 혁명을 위해서 인간은 무오리의 수령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수령을 받지 않은 인간은 유기체력의 물질로 고귀한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라는 세포를 가지고 있지만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나 나뭇가지 하나 부러진 거나 똑같다. 왜? 물질이니까. 그래서 이제 킬링핀드에서 그렇게 사람을 죽이거나 북한 사람들이 사람을 죽여도 그렇게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이유가 이겁니다. 유물로 보는 거예요. 물질로 보는 거예요. 사람이 물질입니까 이게? 생각할 수 있는 정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사상 아닙니까? 그래서 인권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 왜 인권이 없겠어요? 세포. 물질인데 무슨 인권이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인권을 가서 얘기하고 그러면 북한 사람들은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주사파라는 사람들도 북한에 대해서 욕은 사람 봤습니까? 문재인이가 북한에 대해서 인권 문제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이 완전히 앞뒤가 맞지 않는 아이러니컬한 정신이 완전히 삐뚤어진 사람들입니다. 정상적인 이상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수령의 지도를 받지 않는 인간, 설령 인간으로서 숨쉬고 있을지라도 수령의 지도를 그대로 받지 않는 사람, 즉 불복종하는 사람, 수령이 지도를 했는데 여보세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안 듣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뭐가 기다린다? 유기체의 물질로 고귀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전부 다 체험 대상입니다. 장성택이가 죽은 거 아시죠? 장성택이가 죽으면서 한 10,000명, 세력이 10,000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장성택이는 고모부지 않습니까? 장성택이는 김정은이를 어릴 때부터 돌봐줬어요. 키워줬습니다. 그리고 김정남이도 돌봐줬고 계속 돈을 대줬고. 그런데 이 주체 사상 그 하나 때문에 이 황자격 주체 사상을 따랐거든요. 장성택이가. 그래서 장성택이를 죽였는데 이 상황을 보고 모든 세계 언론은 이것은 스탈린의 버금가는 공포정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없는 그 지도자들이 막 죽고 있지 않습니까? 박수도 쓰나게 쏟다든가 꾹꾹 쏘고 있다든가. 거기 지금 해오는데 보십시오. 박수 치는 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눈 딱 뜨고 있으면 받으려나. 지금 눈 TV 따라 다 죽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됐다는 그런 뜻은 무슨 얘기냐면은 전부 다 정신적으로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고비에 빠져 있어요. 고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이제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김정일을 제거시킬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이 전략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이 인간은 나뭇가지와 같은 것으로 사람이 죽는 것은 나무가 부러지는 것이와 마찬가지다. 예. 하면
그리고 이제 보통 저 탈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일성 유일사상을 전혀 모릅니다. 왜냐하면 1단계만 가르쳐주고 2단계는 안 가르쳐줘요. 2, 3단계는 절대 이것을 학습을 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하는 것이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말이에요. 노동당 10대 원칙입니다. 이게 유일사상 10대 원칙인데 이게 1974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1번 서문 말고 1번 1조항이 있죠. 여기가 김일성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해야 된다. 김일성만이 우리 북조선에서는 유일한 지도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유일령도 10대 원칙에서 10대 원칙 2013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김일성이 2011년도에 죽었죠. 죽고 1994년도에 죽었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또 김정일이가 2011년도에 죽습니다. 근데 김정은 체제에서 바뀌었는데 그때는 김일성이 있었던 것을 갖다가 김정일까지 집어넣었어요. 김정일까지 집어넣습니다. 여기다 또 집어넣은 것이 핵까지 집어넣습니다. 핵무기를 명시를 했습니다. 핵무기 못 만든다고 어떤 모든 사람들 그런 얘기를 했죠. 핵무기를 이때부터 다 만들었어요. 핵무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고 그때 이게 지금 다른 좀 다 보면 여기에서 두 개 보면 말이에요. 백두혈통의 세습 있죠. 여기까지는 세습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습이라는 것을. 근데 황정혜미가 내려오고 장성택이를 죽이고 등등 하면서 세습이라는 것을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세습이라는 것을. 왜? 오류가 없는 지도자. 그 지도자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핏줄이 가까운 사람만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이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 논리에 따라서 바로 자손인 사람이 백두혈통 아닙니까? 그 사람만이 세습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김정은이가 지금 자식 있는지 없는지 지금 전혀 텔레비전이 안 나와요. 너무 못생겨서 그런지 어떻게 안 나와요. 그러면 김정은이가 지금 뚱뚱해갖고 지금 곧 죽게 생겼는데 얼마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올 말도 지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뭄과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코로나 문제 그리고 또 경제 제재 문제로 해서 북한이 최대의 지금 그 어려운 시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연 김정은이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이것도 하나의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쭉 이것만 학습을 합니다. 북한에서 이것만 학습을 해요. 북한 사람들은 이것만 줄줄줄 다 외우고 이것만 학습을 해요. 그리고 이제 김일성 주체사상 같은 것은 학습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은 인간 우선이다. 그것만 학습을 하고요. 그래서 탈북한 사람들은 이것만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일농도 10대 원칙 있죠. 아까 설명했던 그것입니다. 유일하게 김일성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은 뭘 뵙겠을까요? 다음요. 10계명입니다. 10계명. 성경의 10계명입니다. 성경의 10계명이 제1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이게 김일성이에요.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10계명. 성경을 그대로 느낀 겁니다. 그래서 종교화를 시켜버린 겁니다. 종교화를. 그래서 10대 세계 종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김일성 주체사상을 세계 10대 종교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이제 논문을 보니까 말이에요. 종교라는 가치를 부여하려면은 그 사람의 유일사상 문제, 그다음 내세 문제, 영생 문제 그것까지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그것을 종교라고 그러더라고요. 불교라든가 다른 종교 같은 힌두교 등등 보면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라고 합니다. 다음에 여기에 이제 모든 것이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제 생략을 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책자에 생략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주체사상을 이것을 척결해야 될 것인지 기회가 있습니다. 한참 좀 올려보시죠. 넘어가 되겠죠? 이것을 제가 책을 쓸 테니까 책 싸게 할 테니까 책 사서 봐주십시오. 제가 10권씩요. 가족들한테 말씀 좀 해주시고. 주체사상의 결과 이 사진 유명 사진입니다. 이거 아시죠?
여기가 섬 같아요. 섬 같아요. 여기 하나님이 빛이 비치고 중국도 이렇게 중국이 자산인지 몰랐네요. 이게 갑자기 빛을 붙여놨는지 여기가 북한인데 불이 없어요. 불 있는 곳은 뭐냐면은 요 조금 깊이 있는 것은 뭐냐면은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있는 데입니다. 동상으로 비추고 있어요. 동상만. 예, 다음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완전히 캄캄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여기는 공산주의, 여기는 자본주의를 곁들여서 우리 위대하신 이승만 대통령에서 반공을 국시로 해서 자유시장 경제를 채택해서 부를 세계 7대 강국까지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현재의 모습입니다. 결과입니다. 다음요. 다 올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한번 그람시를 한번 설명해 가겠습니다. 다른 공산주의 이론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참 관심을 많이 갖는 사람은 마르크스 레닌과 그 다음에 이 그람시입니다. 안토니오 그람시가 이 사람이 정말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아주 지금 적절하게 우리를 지금 말아먹는 사람입니다. 이탈리아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어릴 때 태어나가지고 하녀가 애를 2층에 데리고 내려다가 깜빡해서 떨어뜨려가지고 굴러버렸어요. 척추가 다쳤습니다. 척추가 다쳐가지고 곡추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병원이 없기 때문에 나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얘가 죽을까 봐서 항상 관을 준비해놓고 옷도 항상 양복을 입혀놓고 잠을 재워버렸습니다. 잠을 재워버렸었는데 키가 150이었습니다. 그리고 곡추를 고추에서 거꾸로 매달리기까지 했어요. 어머니의 정말 피나는 모성에 자식을 하기 위해서. 근데 끝내 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친구도 제대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독학을 해가지고 공산주의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공부를 해서 이탈리아 공산주의를 창립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중앙위원이 됩니다. 근데 그때 마치 무소리니가 있지 않습니까? 무소리니는 극우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건거를 하게 됩니다. 건거에서 재판정에서 딱 세워놓고 보니까 말을 너무 잘해요. 공산주의에서 줄줄줄줄 말을 너무 잘해요. 그리고 이 지금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실패했다. 그건 공산주의로서는 세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선진 자본주의에서 공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알고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에서. 그래서 판사가 재판을 내리기 전에 이 뇌를 앞으로 20년 동안 사용하지 못하도록 깜빵에다 가둬야 된다. 격리를 시켜야 된다. 해서 20년 형을 내립니다. 그런데 깜빵에 들어가니까 사람 주변 건드는 사람도 없고 뇌가 오히려 청순해져 버리고요. 머리가 좋아져 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옥중수구라는 글을 쓰는데요. 1300장 정도의 A4 용지에 글을 씁니다. 이게 바로 옥중수구인데 이게 바로 그람시가 만들어 창시한 선진국에서 혁명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유로를 다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중남미도 먹었어요. 해방시간도 다 먹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다 먹었습니다. 그람시가 다 먹었어요. 그람시 유로를 통해서. 자, 다음에 그람시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은 다음부터 올려드리겠습니다. 1980년도에 들어왔습니다. 1980년도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987년 6월 29일 날 6.25 선언이 있었죠. 6.25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재임관의 대통령을 뽑다가 그때 데모가 심해지고 민주화, 자유화 외치고 등등 하면서 노태우 대통령께서 발표를 그때 8개항을 발표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8개 항목에가 모든 지금까지 요구했던 사항이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갔어요. 이게 다 들어가고 이 세계로 바꾸겠다는 것은 곧 자유민주주의를 이룩하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헌법까지 바꿨습니다. 그게 제9차 헌법이었습니다. 제9차 헌법이 언제까지 갔습니까? 지금 있는 헌법입니다. 지금 있는 헌법이 제9차 헌법이에요.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그렇다면은 이때 당시까지 운동했던 학생이라든가
여기서 이념을 달리 공산주의 운동을 했던 뭐 했던 대한민국이 이런 상태로 됐다면은 변화했다면은 민주화가 됐다면은 그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배치해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이제 대한민국은 자유화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도 자유화에 참여를 해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우리도 노력을 해야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 명이 없었습니다. 한 명이 없었어요. 이미 머리에 의식화가 되고 그쪽으로 가겠다는 직업적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일성 주체 사상을 도입을 하고 계속 지하에서 운동을 하고 지하에서 운동하는 사람을 갖다가 YS라는 사람은 그 사람들을 새 핏줄들을 영입한다게 해가지고 핏줄들이 국회로 다 지출을 다 시켰습니다. 제도권 내에다 올리게 돼요. 제도권 내로. 그래서 그때 배치들 많이 달았죠. 많이 달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저는 대한민국에서 굉장한 이거 하나의 변국점이라고 봅니다. 이게. 여기에서 만약에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이고 진정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대한민국의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자유민주주의에 같이 동참을 했어야 됩니다. 동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사회끼리에 물들어 있는 이미 불순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불순물이 지금까지도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유지가 돼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주사파입니다. 이때부터 주사파가 시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자, 다음요. 주사파 사상적인 토대 뭐 이런 거 가는 것이죠. 다음요. 자, 전대 외약 출연 전부 다 이게 주사파입니다. 주사파. 특히 NL 계열, PD 계열, CL 계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NL 계열, 내셔널 리버레이션. 이것은 내셔널은 민족이고 피플은 민중입니다. 민중으로 들어가는 것은 마르크스 레닌주의고 내셔널 민족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주사파입니다. NL 계열입니다. NL 계열, NLPDR이 주사파를 만드는 핵심이 되고 서대협, 전대협, 한청년, 민주노총, 정교조, 통합진보당, 민중민주당, 민주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일부, 그 다음에 또 여기는 하셨습니다만 여기 국민의힘의 일부, 또 보수정당과 보수단체 참여를 들어간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저는 다 막버려요. 신 같아가지고 저 사람이 지금 간첩이 아니다 다 알아요. 근데 말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군경 영화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영화 찍은 지난 정권에 영화 찍은 것 중에서 괴물 같은 영화, 기생충 같은 영화, 이것은 완전히 좌파 영화입니다. 여기서는 100번 학습, 의식과 시키기보다도 수천 배, 수만 배 효과가 있습니다. 괴물이 그 주제를 아시죠? 그 괴물 미군이 폐기물을 한강에 버립니다. 그것을 바다의 물고기가 받아먹어가지고 괴물이 돼버립니다. 괴물이 돼가지고 바다 주변에 와서 놀고 있는데 사람들이 놀고 있는데 갑자기 나와가지고 여중생을 잡아먹어버려요. 여중생이 누굽니까? 미선이 후손이에요. 이게 그런 의미를 다 담아가지고 이 좌파 영화를 만들어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에가 자기도 모르게 잠재의식 속에 사람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뇌가 하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통합이 연합해서 통합적으로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좌파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도 모르게 좌파에 빠져들어간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거의 다 배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청산해야 됩니다. 이거 고치기 위해서는 책의 방입니다. 여기서 조금 제가 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됐나 모르겠습니다. 주사파와 전쟁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대부분 다른 차를 보게 되면 주사파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 막아야 된다, 토양을 해줘서는 안 된다 등등 그러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미 전쟁 시작됐어요. 이미 충분한 대로 같이 붙어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잠자고도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줄 때가 아닙니다. 어제 저녁에 집에서 뭐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공공비를 말해요.
좀 저속 비용을 해갖고 대한민국을 돌아버려야 돼요. 그러면 인구도 늘어나고 인구 절벽도 터집니다. 그게 전투기가 돌게 되면요. 그런 생각을 해요. 주사파가 다 노출된 상황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주사파 지금 모르니까 다 알아요. 임종석이 뭐, 이인영이 뭐, 임수경이 그 다음에 간첩 저 문재인이 뭐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사파 다 나왔습니다. 주사파 단체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인터넷만 들어보면 줄줄줄 다 나왔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 다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 그 다음에가 법치주의를 강력히 구축을 해서 위반자를 조치해야 됩니다. 이 법치주의라는 게 뭐냐는 말이에요. 다 아시는 것이겠지만은 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내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고 법치주의를 지킴으로써 남의 인권도 지켜주는 겁니다. 남의 인권도. 그런데 지금까지 헌법을 제대로 지켰습니까? 법률을 지켰습니까? 검사만이 얼른 한 가지만 얘기해도 검사만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걸 무시해버렸지 않습니까? 위원 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래서 경찰이 저렇게 아무리 까불고 어떻게 할지 몰라도 말이에요. 위원 판결 떨어지면은 옛날식으로 다시 돌아버리는 거예요. 옛날식으로. 간단합니다 이거. 경찰 지금 오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경찰대생들만이 지금 4,500명 가량 되거든요. 경찰대가 40기까지 100명을 뽑다가 그 이후에 50명씩 뽑습니다. 그래서 한 4,500명 가량 될 겁니다. 일반 경찰이 1,400명입니다. 일반 경찰 한 14만 명을 4,500명이 이들을 잡고 있어요.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육군사관학교가 다릅니다 조금. 육군사관학교는 그 데모 안 찼습니까? 애국을 위해서 데모하지 않습니까? 국 동지를 데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적과 싸움 맨 앞에 나가서 총 맞고 죽지 않습니까? 근데 경찰대가 그거 아니에요. 맨 앞으로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거나 하면서 권리나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찾을 때도 말이에요. 이 검수한박 활동에서 민주당에서 잘못된 제도에서 검수한박 활동에서 검찰을 죽이다 보니까 그 권력을 누구한테 줘야 되냐? 줄 때는 경찰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찰에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임시방편을 줬다가 또 다시 뺏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근데 이미 받았기 때문에 뺏기지 않겠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말이 됩니까? 이게 앞뒤를 하나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경찰에서 머리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머리가 지금 경찰들이 술을 잘 먹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막혀버린 것 같아요. 지금 막혀버린 것 같아요. 이게 경찰이 대모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보루 아닙니까? 나라를 지키는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와 국민의 생명 실체 재산을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인데 그 경찰들이 대모를 해버리면 그것을 받아들인 국민들은 그것이 어떻게 변해버리겠습니까? 가치관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야 우리도 해도 되겠다 해가지고 나라의 법치가 엉망으로 돼버립니다. 이걸 알아야죠 이걸. 그래서 헌법소 이걸 잘못된 것은 완전히 다 정리를 해야 되고 주사파 유언했던 것은 다 원점으로 돌려야 됩니다. 이 법적으로 지금 얼마나 지금 한 3,000개 정도가 지금 사회주의 법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3,000개 정도가.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다 공정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법으로 다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사파 유언 유법했던 행위 있죠. 무슨 경의전 사건에 했던 저 딩크를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왜 안 합니까? 수사 그런 거. 그다음에 뭐 대구 선거 사범 같은 거. 그다음 대장동 사건.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8월달에 동시에 터뜨리겠다. 제가 오면서 또 유튜브를 들어봤습니다. 그래 8월달은 이것은 직접 소환해서 조사한다. 전쟁이 시작이다. 그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제대로 하시는구나. 근데 성질이 급해가지고 왜 안 하는지 말이야. 가서 무조건 잡아다 그냥 수갑 채워가지고 그냥 한번 때리고 그냥 통닭 돌리듯이 한번 돌려버리고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 이것보다도 이 법치주의라는 것은 항상 적정 절차가 있습니다. 적정 절차를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의 한 대, 두 대 터지면서 동정심을 받은 상태에서 밀어붙여버려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단합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법 위반. 이거 우리가 계속 주장하지 않습니까? 선거법 위반. 선거법 위반 이 상황을 제대로 하게 된 말이에요. 국회의원들 다 잘라야 됩니다. 선거법. 선관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국회의원 다시 뽑아야 돼요. 왜 이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27일 날 내일이죠. 내일 민기욱 씨가 저게 만약에 당선 무효만 떨어졌다. 그러면 120개 다 일어납니다. 다 일어나고 이것은 정말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역사상 하나의 변곡점이 됩니다. 내일 이기기를 정말 제가 바랍니다. 이거. 사이로 선거기 때문에 예. 사이로거든요. 사이로 선거. 예. 그리고 잘려버리면은 우리도 여기서 많이 나가시면 됩니다. 다 잘리고 그러면 다시 또 선거 나가야 될 거니까. 예. 그러니까 주사파 편법행위, 이 편법행위를 통해 가지고 돈 벌었던 거 많지 않습니까? 주사파가 이 사람이 말이에요. 이 정치인들은 바둑을 좀 뒤는 사람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한 두 수, 세 수라도 내다볼 수 있는 사람. 근데 주사파들은 한 수를 못 봐, 한 수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끝났을 때, 정권이 끝났을 때 그냥 당하리라는 것을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편법도 하고 위법도 하고 돈도 그냥 다 걷어들이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서 편법에 강력 수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동의의 정부와 주체 사상에 매몰된 국민들의 중간 계층이 있죠. 중간 계층들에 대해서 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됩니다. 이 중간과 교육을 홍보 강화해야 된다. 이것만 딱 썼는데요. 제가 쓸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공안기관이 있죠. 경찰, 군, 그 다음에 저기 검찰, 그 다음에 또 국정원. 여기서 대웅 교육이 없어졌어요. 대웅 교육이. 제가 대웅 교육 출신인데 1년 동안 교육을 받고 투입을 했었거든요. 1년 동안. 그래서 공산주의 이론 비판, 공산주의에 대해 잘못된 거, 자본주의의 장점 뭐 등등해서 투입을 했었는데 그 교육이 없어졌다니까요. 교육이 없어요. 신임 경찰들도 대웅 교육이 없습니다. 신임 경찰들도.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제가 이걸 빨리 지금 하자고 막 하는데도 코하는 것도 했다고 이제. 저를 만약에 학교 교장으로 보내준다면은 이거 대웅 교육만 반을 시켜버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경찰 다 불러다가 대웅 교육을 반을 시키겠어요. 공격하는 방법, 간첩 잡는 방법, 이거 다시 다 교육시켜야 됩니다. 저는 한 30년 했기 때문에 베테랑이거든요. 그 다음에 공안기관의 인원을 확충해야 됩니다. 동서간에 그 통일할 때 있죠. 서독에서요, 헌법보호청이라는 것을 10배 이상 인원을 확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독 간첩들을 방기를 하고 다 잡아냈습니다. 그러듯이 공안기관 인원을 확충을 시켜야 됩니다. 엉뚱한 공무원들만 다 늘려가지고 교무사무소 가면 빌빌빌 다 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은 자기 주사파 세력으로 좀 키우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이게. 이 문재인은 정말로 나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확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람시의 기동전과 진지전의 역전술을 기동전술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것을 연구해 보니까 이 기가 막힙니다. 그람시 같이 머리 좋은 사람, 정말 저와 똑같이 머리가 좋구나. 머리가 참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전법을 그대로 활용을 해가지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주사파의 실력이 다르셔야 합니다. 지금 민주노총이 2번 나왔죠. 3번째 나온다, 20일 날 나온다, 23일 나온다, 20만이 나온다 했다가 강하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우 조선에서 지금 그 강력히 공권력을 투입해라. 그러니까 공권력 투입하게 되면은 이것은 대통령 탄핵 정책으로 계속 주사파의 민주노총에서 나가 싸울 것이다. 선언했지 않습니까? 전쟁 선언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불법 가두시 민노총의 행동 불법 행위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가차없이 해야 됩니다. 여기서 밀린다. 그러면은 겸령까지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겸령까지도. 그래서 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경찰 사건에서도 경찰에 대통령이 물러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러서면은 이제 완전히 무능한 대통령을 당연히 지켜버립니다. 무능한 대통령을. 그 다음에 맞불 집회할 수 있는 애국 세력을 규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광화문 세력,
우리도 이제 많이 참석하지 않습니까? 특히 김수열 우리 대표께서는 연설도 잘하시고 지금 활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많이 해야 됩니다. 안보위 사범에 대해서는 올바른 교정 정책이라고 말을 좋게 썼는데 이 사람들은 절대 풀어줘서는 안 됩니다. 김석기가 왜 나와요? 김석기가 무엇인데요? 관심인데요. 교정 정책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주사파의 선전선동과 거짓뉴스가 저는 유튜브가 3분의 1이라고 봅니다. 이걸 정확히 보고 이것을 같이 맞받아칠 수 있는 의식이 있는 유튜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그런 것이고 유튜브 도신다 보니까요 해야 됩니다. 다음 번에요. 좌파 세력들은 배후 조종할 수 있는 북한 대략 공작을 차단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북한에서 주사파는 명령을 내려요. 명령을 내리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주사파가 자기들끼리 뭘 하고 그거 없습니다. 전부 다 지령을 바꿔합니다. 지령을. 옛날에 제가 있을 때는 국외 소리라 해갖고 해남에 황해도 해주에서 방송국이 있는데 서울말로 해가지고 방송을 다 해서 지시를 하거든요. 지시를 했었거든요. 국외 방송이라 해가지고 지금은 서울의 방송이라 해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받아가지고 수사파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지령을 완전히 차단을 시켜야 됩니다. 차단을 시키고 그것을 내려올 수 없도록 전파를 방해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우리도 방송을 똑같이 해야 돼요. 맞대응을 해야 된다. 맞대응을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칩니다. 그 다음에 좌파 세력에 대한 범국민적인 대항 세력을 구축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좌파 세력이 이제 실질적으로 실력으로 민주노총이 나왔을 경우에 민주노총이 지난번에 퀴어 축제 할 때도 법원에 남대문에서는 거부를 했습니다. 안 된다고. 근데 법원에다가 그것을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어가지고 퀴어 축제는 그 단체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하루만 하는데 대신 노출도 하지 말고 건전하게 해라. 그래서 그러면 해주고 다음번에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주겠다. 해서 한 것이거든요. 한 것인데 저간 그런 단체가 나왔을 때는 맞불 집회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애국심들 다 참여를 해야 됩니다. 참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애들 길을 꺾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노조를 코로나 노조위원장으로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것이 한 100만 명만 지금 만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모여라! 해서 나오게 되면 같이 맞붙어가지고 해보려고 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요. 첫 결과 그람시 역전략. 반드시 그람시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 정말 머리 좋은 사람입니다. 선진 자본주의에서 혁명할 수 있는 이론을 제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못 사는 사람들, 못 사는 나라, 거기서 빈농가 노동자들 그 사람들만 동원해가지고 자본가를 착취하는 자본가만 때려 잡으면 된다. 계급 투쟁만 하면 된다 했는데 이 사람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그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것을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진지, 참호, 정치적인 참호를 만들어서 그 속에 들어가서 준비를 계속하고 그걸 점점 늘려나가고 하다가 역량이 됐을 때 동시에 기동전으로 나가서 덮어버려야 된다. 그 전략입니다. 이 그람시가 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그람시 생명에서 개떡같이 생기는데 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우리 역전략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동전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음 거요. 기동전으로 해야 될 것은 이 수사파 혁명제 발대시 즉각적으로 우리 기동전으로 처분해야 될 것은 처리할 것은 우리 기동전으로 해가지고 즉각적으로 군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법적 조치를 투입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끝장 내버려야 됩니다. 똑같이 해야 돼요. 그렇듯이. 그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불법 폭력 시 여기에 집회 원천 차단을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동전 즉각적인 겁니다. 기동전이라는 것은 그게 뭐냐면은
우리 전쟁, 남북 전쟁, 6.25 전쟁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볼셰빅 혁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동전이라고 합니다. 기동전. 그런데 진제전이라는 것은 긴 기간을 두고 또아리를 틀고 정치적인 첨오를 파고 거기에서 역량을 키운 뒤에 역량이 이 정도면 이길 수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진지전으로 기동전으로 바꿔버리는 거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준비해야 될 거 지난번에 우리 또 말씀하셨는데 이 군대도 지금 저 간첩들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간첩 제가 때려잡다가 징계 볼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엎고 나왔는데요. 이 간첩 지금 있습니다. 그래가 간첩 맞습니다. 경찰도 지금 요거 이번에 무슨 총경들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들 다 지금 주사파는 아닐지라도 주사파에 이미 물들은 매몰된 사람들입니다. 주사파가 정확히 모르고 매몰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그리고 민병대 문제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민병대까지도 구성을 해가지고 정말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최후의 보루까지 생각을 해야 되고 정 세게 나오고 상황이 어렵다면은 계엄령까지 선포를 해야 됩니다. 계엄령을 선포했을 경우에는 그때 계엄령이 선포되면은 애국 세력들은 전부 다 나와야 됩니다. 참여해야 됩니다. 참여를 같이 해가지고 호응을 해줘야 돼요. 호응을 해줘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익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진지전, 국가 대중적 지지 기반과 대중 조직들과 함께하여 정부가 사회에 적극적으로 가입하여 주사파가 발불질 수 없는 사회를 조성해야 된다. 노안은 어렵게 글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주사파 그런 애들이 들어오고 그런 냄새나는 애들이 들어오는 말이에요. 야 자식아, 빰 때려버리라 얘기해요. 빰 때려버리고 그리고 중간계층을 우리가 많이 양성해야 됩니다. 중간계층을 많이 양성하게 되면 말이에요. 그 사회가 건전한 사회입니다. 갈라치기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 중간계층이 한 40% 이상이 돼야 돼요. 중간계층이 약하면 약할수록 거기는 빈부 갈등이 심해집니다. 심해지면 혼란이 야기되고 혼란이 야기된다는 것은 곧 싸운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체제 레인지가 될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레인 체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계층을 많이 해야 되고 성숙한 선진자고의 사회로 갈 수 있는 중간계층을 양성하는 방법, 중간계층을 양성하자. 정책적으로는 저는 엄청나게 지금 제안합니다. 그래서 중간계층. 다음 건요. 주사파 특별방에서 완전 박멸입니다. 저 없앨 때는 박멸을 그 단계에서는 완전 박멸해야 됩니다. 얘들하고는 협의가 안 됩니다. 진성 주사파들은 협의가 안 됩니다. 얘들은 잡아가지고 북으로 보내든가 아니면은 깜빵 생활에서 평생 동안 살 수 있도록 그런 격리를 해야 됩니다. 일종의 정치적인 참호전 제거 및 활용인데 우리도 이걸 해야 돼요. 정치에 참호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만족적인 국가에서 좌파들이 정치, 경제, 사회문화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것은 참호전을 제거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발붙일 수 없도록 우리가 중간계층이라든가 잘 사는 사람이 많이 되면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혁명을 하려면 말이에요. 초기에는 계급주의 때는 낙과 삽 그런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갑자기 되다 보니까 혁명하자 그러니까 삽과 납이 없어요. 삽과 칼이 없어요. 사서 해야 돼. 사서. 누가 사서 하겠습니까? 이런 체제로 변화를 시켜버려야 돼. 발전시켜가지고. 그러면은 발붙일 틈이 없습니다. 틈이 없고 참호전 활용으로 주사파 실상과 공산주의 현실을 노조, 학교, 언론계, 종교계 등 모든 분야의 문화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영화 제작을 통해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지금 방공 영화, 그 다음에 참신한 정말 저 시장 경제 그런 영화, 이 자유 좌파 영화가 아닌 그런 영화를 엄청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선우 영재인가 동고영재하고 지난번에 만나서 얘기했어요. 95%의 배우들이 활동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약간 보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5% 정도만이 활동을 한다. 아니다. 반대로 얘기하나요?
갑자기 머리가 헷갈리려고 그러네요. 예. 폰이 바뀌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동현 씨 홍보 활동 이것은 제가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저기 뭡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정부에서 지금 재난 공보관이라든가 그 보안관이라든가 그것을 많이 양성을 해야 돼요. 많이 양성을 해서 봉급을 200만 원을 주든 100만 원을 주든 해가지고 지역별로 해가지고 담당을 다 맡겨야 돼요. 건직을 맡겨가지고 다니면서 우리나라는 어떻더라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나라는 지금 발전해 나가고 잘하고 있다 그런 거 소문을 내야지 여론조사에서 안 밀려요. 여론조사에서 그렇습니다. 다음요. 자 매일 말입니다. 다음요. 자 매일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서. 제1전선은 휴전선이죠. 제2전선은 국내 지금 수사파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제3전선은 글로벌 세계입니다. 외교전입니다. 여기에서 모두 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싸워야 됩니다. 지금이 고비입니다. 자, 다음요. 네. 여기 보죠. 이건 참 기억이 잘 만들었더라고요. 저도 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일당백하시고 모두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일당백하는 역할로서 참여를 같이 해서 자유대한민국을 우리 단체에서 더 많이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아요. 질문.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있습니까? 시간 좀 질문 있으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질문보다 어떤 내용? 어떤 데는 너무 잘 질문보다도 제가 그 보완을 조금 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오늘 설명한 거에 대해 조금 보완을 조금 더 할 수 있습니다. 좀더 예, 좋습니다. 그러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해놔야 돼요. 아까 오늘 그 공산주의에 대해서 잘 들었고 공산주의가 어떻게 보다도 사실 오늘은 공산주의도 중요하지만 김일성은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그 애는 악마고 근본적으로 그 애는 정말 인간이 아닙니다. 단지 공산주의라는 말을 빌렸을 뿐이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사항이 뭐냐면은 사실은 여러분들도 뭐 다 그런 자료들 다 읽어봤겠지만 제가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자료들을 쭉 보다 보니까 사실은 김일성 장학금이라는 이야기 다 들어보셨죠? 예. 그게 왜 나왔냐면은 1970년도 초중반에 딱 들어가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은 완전히 역전됐어요.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군사적으로도 상당히 지금 주한미군이 주둔을 함으로써 무력적으로도 북을 갖다가 우위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 상황이 중요하냐면은 김일성이가 6.25 때 정말 그놈은 오로지 그냥 대남적화가 목적이었어요. 공산화시키는 것이. 그래서 6.25를 일으켜서 정말 낙동까지 갔다가 거기서 외국에 참전하고 거기서 교두보 확보되면서 2차 상작전 서울수복이 되고 사실은 참 잘 나가다가 정말 통일될 뻔했는데 그 중국군이 참전함으로써 전세가 이제 돼가지고 다시 해서 이제 휴진이 이루어지고 이제 북은 이제 저쪽으로 철수된 거죠. 그래서 김일성이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가 다시 한번 무력을 정비해서 대남 혁명을 완성하겠다고 딱 준비를 했습니다. 칼을 갖고 준비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대 초중반에 가면서 자 한미동맹에 의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은 계속 주둔하지. 그리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이루어가지고 경제적으로 보호하지.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무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래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뭘 어떻게 바꿨습니까? 남한에다가 혁명 전력을 키워서 내부에서 혁명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김일성 장학금이에요. 그래서 이종석 같은 놈들이나 뭐 이런 놈들 전부 다 이종석 이런 놈들이 다 그 김일성이 그 군자금 받아 혁명자금 받아가지고 그 다 키운 거 아닙니까? 그 키워가지고
그 애들은 지금 뭐냐면 오로지 이 애들은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종북 자익입니다. 단순한 공산주의자. 그 애들은 종북 자익이기 때문에 얘들은 개념이 없어요. 오로지 대남 적화가 저희들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소리 없는 제2의 6.25가 계속 벌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문재인이가 돼가지고 5년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압록강까지 다 밀렸습니다. 이재명이 됐으면 우리는 완전히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가 됨으로써 뭐냐면은 낙동강 교두가 확보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2차 사격작전이 벌어지고 정말 서울 수복하고 우리가 압록강까지 갔었는데 통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여기서 쭉 나온 이야기들이 맞습니다. 종북 자익을 청결해야 돼요. 이 애들이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애들 다 죽여버려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실을 많이 해요. 예. 그래서 그애들은 악마고 그렇기 때문에 그애들은 살려두면 안 됩니다. 정말 쟤한테 그러나 있다 그러면 그애들은 제 목숨을 걸더라도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지금 다행히도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제 이번에 저기 그 대우조선 그것도 공권력 투입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제거를 했고 경찰은 나오는데 경찰은 이거는 공무 집행 방해를 하기 때문에 얘들 바로 처벌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술을 하면 또 여러분들 그동안에 듣느라고 상당히 하실 테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6.25에서 제2의 소리 없는 6.25에서 정말 낙동강까지 밀렸다가 윤석열이가 됨으로써 간신히 교두파하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하나 더 이르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 우리가 떠들어 봐야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좀 영향이 있는 분들이라 해서 사람들은 우리 윤석열 그 지금 접근하에 있는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좀 접촉이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해가지고 정책적으로 또 앞으로 할 때 그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좀 그렇게 하고 또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의사 표현해가지고 윤석열이가 일을 하는데 그런 애들 제압하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해야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서울 수복하고 압록강 가서 하는데 제가 여기서 한마디만 딱 더 붙이면은 메가드 장군이 이런 말 했잖아요. 중국을 핵폭격해가지고 멸망시키고 자유중국을 갖다 대신해서 정부를 바꿔야 된다고 중국군이 딱 침범했을 때 그랬어요. 근데 트루만이 그때 미국의 대통령인데 안 된다 노했어요. 그래가지고 하와이에서 이제 단파를 펼쳤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하와이까지 오고 그 메가드 하와이에 딱 가서 단파를 했는데 거기서 결국은 트루만이 노하는 바람에 사실은 이제 그게 안 이루어졌는데 저는 그거를 처음에 자료를 읽고 어떤 생각이냐면은 메가드는 전쟁 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만이 그 군인들의 어떤 그런 거니까 뭐 이기기 위해서 그랬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딱 제가 이렇게 지나온 역사를 쫙 보니까 중공이라는 나라는 악마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놈 때문에 그 주변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메가드가 공산주의 본질을 알았다. 그 중공이라는 그 악마의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은 이게 두고 이 세계를 괴롭힐 것이다 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핵무기로 중공을 갖다가 괴멸시키고 자유중국 정부를 대체하는 거다. 그래서 그때 자유중국에서도 군대를 딱 정비해가지고 준비를 했다. 근데 사실 트루만이가 그런 결심을 못하고 또 전쟁이 확전되면 자기 정치가잖아요. 트루만은 이게 또 선거도 생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못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할 때는 뭐냐면은 앞으로 중국과 싸울 때는 정치적인 걸 고려하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 애들은 죽여야 될 대상이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타협이나 대화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애들은 절대로 대화가 통하는 친구들이 아닙니다. 친구가 돼요. 대화가 통하지 않는 악마들이에요. 그 애들은 무조건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해야 될 거는 그 메가드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 애들은 봐주고 그럴 상대가 아니고 오로지 힘으로 제압해야 된다. 우리가 그런데 힘을 일조를 해야 되겠죠.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좋아요.